청년들이 월급 노예 탈출을 꿈꾼답니다. 뭐 재테크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의아합니다. 의아해요. 왜냐 2030 청년들 사이에 파이어족 열풍이 분대는데 뭐 서울시가 나서서 재테크 교육에 나섰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재테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되게 좋은 단어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자이테크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자이테크로 인한 사기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재테크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뭐 빨리 은퇴를 하기 원한다. 빨리 은퇴는커녕 60살, 65세의 은퇴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0세, 80세가 돼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 노예를 탈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 사업을 해서 뭐 아니면은 뭐 금융자산을 가지고 돈을 불러나게 해서 뭐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은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월급을 오래오래 받으면서 하는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월급 받는 월급쟁이, 급여소득자만큼 마음 편하게 없던 거죠. 만약에 자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퇴근해도 퇴근이 아닙니다. 24시간 주말 할 것 없이 미치듯이 머릿속은 계속 나의 사업으로 내 장사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직원 월급 줘야 되면 그 직원 월급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이게 머리가 아픈 거죠. 뭐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가게를 가져보고 월급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월급을 주는 입장이 되어보면 그렇게 생각하죠. 월급을 줘야 되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30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월급 받을 때는 월급 받는 입장일 때는 월급이 왜 이렇게 작아? 라고 하지만 200만원 받지만 실제로 그 월급쟁이에게 각종 혜택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300 가까이를 줘야 된다는 거죠. 세금 같은 그런 부분들, 여러가지 복리, 후생 이런 것들 다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월급을 주는 입장, 받는 입장, 천지차이죠. 물론 월급을 주는 사람은 소수이고 월급을 받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월급이 부족하다 모자란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받는 월급이 언제 충분한 적이 있었냐고요. 항상 모자라는 것 같고 항상 통장이 된다고 얘기하죠. 텅 빈 통장이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는 적게 받는 월급을 가지고도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서 가정을 일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또 먹고 삽니다. 누군가는 항상 돈이 없어서 허덕이며 살고요. 누군가는 또 적은 돈을 가지고도 아끼고 절약해서 또 조금씩 성실하게 삶을 지켜내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절약하고 아끼고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면 그만큼 삶이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히. 저도 아직까지 인생을 살아본 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더 많이 들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뭐라 해도 삶을 잘 지켜내야죠. 제가 좀 더 애써야죠.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겠다라는 다짐을 해야죠. 그러면서 제 인생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인생도 저희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좀 괜찮아지게끔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쉽더냐?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예가 안 되려고 철저하게 애써야 되죠. 무슨 노예? 금융노예가 안 돼야죠. 금융노예. 월급 노예가 아니라 월급은 계속 받는 사람이 되고 무리하게 빚져가지고 빚 갚으며 허덕이는 금융노예가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월급 노예 탈출 꿈꾸지 말고 금융노예 안 되려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금융노예. 대한민국에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금융노예가 된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미친듯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로 2억 빌리면 월 상한액으로 한 120만원씩 갚으면서 30년 지내야 된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죠? 뭐 고작 120만원 가지고 그러냐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120만원씩 10년이면 얼마입니까? 1년에 1440만원 10년이면 1억 4천 30년이면 대략 한 4억 몇천 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2억 빌려가지고 대출 이자로 한 2억 5천 내는 거죠. 2억 빌렸는데
4억 5천을 갚는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정상 아니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빚내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노예를 전락시키기 위한 개수작이었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고 600만 명이 그렇게 금융노예로 전락해서 삽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600만 명이면 사회 활동하는 인구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들이 그 사회 활동하는 5명 중에 1명이 앞으로 이 나라의 가장 천하고 더러운 일을 다 감당하게 된답니다. 지금 식품 물가가 난리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앞으로 싸구려 노동, 천한 일은 빚이 감당 안 되는 빚쟁이들이 도맡아서 다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빚쟁이들은 인건비 경쟁에도 내몰리게 돼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더 헐값에 더 싼 임금에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잔머리 굴리고 이것저것 따지고 뭐 되게 영리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알고 보니까 뭡니까? 대출노예로 전락해서 이제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어가는 거죠. 앞으로 시장이 엉망이죠. 엉망입니다. 앞으로 5년 이상 대규모 파산하고 경매밖에 없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그거 말고 없습니다. 함부로 재테크 하겠다고 뭐 현명하게 이렇게 지내겠다라고 까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노예 됩니다. 노예. 지금 불황에 경제 충격에 대비해야 되는데 개개인들에게 지금의 나라가 전부 다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죠.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기치고 팔아넘기고 떠넘긴 거죠.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낮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요. 미치는 거죠. 비싸도 사라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실수 여자는 언제 사도 괜찮다고. 이런 개소리 하는 얘기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호객행위하는 개수작하는 쓰레기들입니다. 저는 홍춘욱이라고 하는 일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왜 싫어하냐? 지금 뭐 되게 괜찮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놈인데 그런 놈이 집을 사라고 계속 부추겼단 말이죠. 친일파가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독립운동하는 이들을 잡아 쳐넣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좀 분위기 바뀌니까 갑자기 애국하는 사람으로 탈바꿈해가지고 얘기하는 같은 위선적인 인간이라서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네. 절대로 그런 놈들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홍춘욱이라고 하는 놈이든 누굽니까? 졸리라고 하는 놈이든 부동산의 빠숑이라고 하는 놈이든 뭐 되게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 가려서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남이든 지랄이든 뭐 대한민국의 서점가에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책 썼다라고 얘기하는 놈들 중에 사기꾼이 아닌 놈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로 빚지면 안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따라야 되고요. 상식을 믿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욕심은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안전한 길입니다. 저축하고 소비는 줄이고 함부로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월급노예 탈출 꿈꾸다가 금융노예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마칩니다.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